질방귀 되게 요가 할 때 많이들 경험한다고 다리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서 방귀처럼 나오기가 쉽잖아요. 힐을 신으면 신을수록 골반 저근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반기 저근 운동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 웃거나 기침하거나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일어날 때 그럴 때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을 가지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변의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변 실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이 책으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이제 앞쪽에서는 소변을 네네.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항문의 조임근 그리고 내장 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기게 됐을 때 방귀를 조절할 수 없거나 아니면 진짜 변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요실금보다 사실은 흔하지는 않죠. 그쵸. 질방귀 되게 요가 할 때 많이들 경험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롤오버 같은 동작 혹은 콕스크류 뭐 이런 동작, 다리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서 질 안으로 바람이 쑥 들어갔다가 방귀처럼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매트 동작에서 많이들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골반기 저근이 조금 약해졌거나 장애가 있는 것의 징후이기 때문에 골반기 저근 강화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근데 사실 많이들 또 민망해 하시고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그쵸.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민망한 일이 아닌데 회원님 입장에서는 부끄러우실 수 있죠. 출산한 여성의 절반 정도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게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선생님 혹시 경험하셨어요? 치질을 경험했었어요. 아. 아이 돌 때. 또 임신 이후에 잠재적인 합병증이라고 골반 거들 통증이 있대요. 골반 관절이 균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는? 저 골반에 대한 이슈가 진짜 많아서 아. 이게 이건지 아. 그냥 내 연부 조직이 너무 약해서 통증 일으키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일단 골반 거들 통증 같은 경우는 치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 결합 통증이랑 천장 관절 통증 이런 뼈 관절 이런 네. 데에서의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성의 45%는 임신 기간에 여기에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 치골결합 통증 경험했어요. 너무 아파서 옆으로 누웠다가 똑바로 눕는 것조차도 아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결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자세. 지금도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골반이 이렇게 후방으로 굴르고 우리가 앉아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처진 모습으로 앉아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허리의 요추 커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부 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의 깊이가 얕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호흡이랑 골반절 건강의 그 관계가 되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스웨이백 자세 있잖아요. 골반 앞으로 내미는 거. 네.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골반 통증을 유발하고 과긴장성 골반정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골반기 저근 트레이닝 다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자세부터. 네.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여기서부터도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호흡도 하고 골반기 저근 트레이닝도 하지만 바른 일단 자세.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게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울 속에 한번 비친 모습을 좀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빠르게 앉아 있네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발목을 특히 필라테스에서는 플렉스, 포인이라고 해서 발등 쪽으로 굽히거나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골반기 저근 활성화에 있어서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발바닥 굽힘을 하는 것보다 발등 굽힘을 하는 게 골반기 저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운동을 할 때도 포인보다 플렉스 이렇게 굽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힐을 신는단 말이에요. 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굽이 뒤꿈치가 보통 더 높은 걸 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포인에 가깝게 생활을 하게 되고 힐을 신으면 신을수록 훨씬 더 이 강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는 이 발목의 각도가 골반 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각도로 갈수록 이렇게 오래 생활을 할수록 골반 저근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운동할 때만이라도 또는 그냥 뭐 TV 보다가라도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플렉스를 만들어서 좀 골반기 저근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테니스 공으로 마사지 하듯이 발 안쪽을 문지르면서 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자세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은 해야 돼요. 골반저근도 근육이고 노화하겠죠. 그래서 또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완경 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요실금이나 골반저 증상을 겪는 경우가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월경 주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잖아요.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41% 정도는 월경 기간 동안에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해요. 전 근데 그때 진짜 더더욱 화장실 많이 가고 싶은 마음 드는 것 같아요. 월경 전에. 전 중에. 그러니까 월경을 하기 한 일주일 전쯤 되면은 방광에서 요도의 입구 거기까지 이어주는 이 관의 신축력이 되게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소변을 참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월경 중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초기에 1, 2, 3일 이때쯤에 더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생리가 끝나고 나서는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여폭이라고 하는데 줄어들었던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신체적으로 뭔가 되게 활력도 있어지고 이 시기에는 또 생리기간과 달리 고강도의 운동을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황금기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때 왜 막 그 생리 끝나고 바로 황금기 다이어트 황금기 다이어트 해야 된다. 맞아. 그러고 나서 배란기는요? 근데 이 책에서는 다이어트의 황금기를 배란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보면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인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달리 황금기는 배란기이다. 근데 저는 좀 감정적으로 요즘엔 배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배도 힘들고 배란통도 있고 감정도 생리통만큼이나 힘들어요. 황책이 생리 직전이요. 네. 직전은 어때요? 다시 에스트로겐 수치도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우리의 호르몬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할 맛이 좀 안 나고 근데 이게 당연히 막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얘네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보세요. 내가 그럼 곧 한 생리를 달에 시작할 거야. 막 짜증이 나. 그 네. 황책이 땐 짜증이 나요. 우울해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생리가 끝났어.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나 지금 생리 일주일 끝나서. 일주일만 그러니까요. 한 달 중에 일주일만 일주일만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모두가 그렇죠. 자궁 내막증. 주변에도 많아요. 맞아요. 여성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시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 조직이 정상적으로는 자궁 안에 있어야겠죠. 내막이니까. 네. 근데 자궁이 아닌 복강내 다른 장기 조직에 부착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완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월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월경이 없으면 완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 조직, 골반 기저근, 자궁, 천골, 인대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경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체와 만날 에스트로겐이 없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이런 결합 조직이나 연보 조직에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닿는 수용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르몬이 적절히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 양분으로 생활했던 조직들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완경이라는 거 자체도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완경기에 가까워질수록 또는 그걸 겪고 있을 때 갱년기 증상들. 네,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코르티솔 자체의 분비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살이 엄청 찐다, 배에 살이 엄청 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무서워요, 사실. 진짜로 나도 겪게 될 건가? 네. 겪겠죠? 겪겠죠. 모두가 그러니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런 호르몬의 이유로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가 제 역할을 이제 못한다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체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워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몸 안에서 만들어내볼 수 있는 거. 저희 아까 전에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이렇게 그냥 살짝 지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골반 장기가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거면 우리가 왜 건강하려고 하는 웨이트 리프팅 같은 거 아니면 그 무거운 바벨, 덤벨 이렇게 들거나 막 레그프레스 해요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힘쓰는 게 골반이 이렇게 장기가 탈출할 것만 같지 않아요? 맞아요. 힘이. 네. 근데 네. 여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사실 일을 할 때
더 자주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더 탈출증의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히려 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가벼운 거를 계속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위험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각해보면 웨이트리프팅을 할 때, 헬스를 할 때 어깨 운동 이렇게 막 무거운 걸로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위에 있는 거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어깨 훨씬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의식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운동으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이 거의 증가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골반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임신과 출산 떠올리면 우리가 또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직근 2개거든요. 복직근이란 게 길다란 근육,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식스팩 근육인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식스팩 사이에 백색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옆으로 위아래로 늘어나게 돼요.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일자였던 복직근도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면서 동그스름해지고 그 사이에 백색선들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 상황이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복직근 이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복은 되지만 복직근 이개는 100% 상황이에요. 산후 회원님이 오시면 누운 상태에서 그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선, 배꼽 아래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회원님이 고개를 들고 컬업 자세를 하게 돼서 그 사이 틈이 손가락 2마디, 3마디 뭐 이런 식으로 복직근 이개 정도를 체크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의학계는 그 이개의 정적인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상황 또 움직임이 없는 상황을 비교해서 백색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더 체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골반저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이 책에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 긴장된 엉덩이 근육이랑 골반 기저근을 풀어주는 걸로. 그러니까 강화를 하기 전에는 항상 마사지 또는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딱딱한 바닥 아니면 의자 이런 데에 앉아서 마사지공이나 리커버링 이런 걸로 좌골 그리고 항문 주변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운 나비 자세. 누워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고 양옆으로 벌려서 발바닥을 붙인 채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자주 하시나요? 집에서는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너무 무릎 주변에서의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허벅지 뒤를 늘려줄 수 있는 동작들 또 필라테스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동작은 많이 하는데 그때 포인트가 약간 좌골을 선장으로 높게 들어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하시나요? 네. 네. 코어 호흡 어때요? 매일 하죠. 네. 필라테스를 하면서. 여기서 하는 그 이미지 큐잉 괜찮지 않아요? 오 맞아요. 블루베리 집어 올리는 거 좋았어요. 블루베리 집 올리는 거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걸쭉한 스무디는 조금 아니 건더기가 블루베리 집어 올리듯이 골반 기저근 수축하라는 큐잉이 계속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데 싫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네, 네. 뭔가 이걸로 블루베리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왜냐면- 잘 오는데 네. 싫어. 나는 블루베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큐잉을 차마 쓰진 못하겠어요. 그쵸 회원님한테. 민망하죠. 네,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블루베리. 근데 저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회음부가 꽃이 활짝 피듯 팽창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거도 이거 되게- 괜찮죠? 그럼 골반 기저근 운동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나요? 네, 매일 해야 되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저속 연축성 근육이 있고 고속 연축성 근육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골반 기저근 훈련과 빠르게 하는 골반 기저근 훈련을 둘 다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앞서서 많은 근육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의 근육은 같이 협응하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근, 이상근, 요방형근, 둔근, 내전근 이 모든 아이들이 골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골반 기저근을 강화를 해주려면 이 다른 근육들도 함께 강화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를 하면
진짜 많은 부분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되죠. 네. 그래서 필라테스에 답이 있다가 더 정확한 골반저보다 골반저에 필라테스에 답은? 답이 있다. 이게 골반저에 답이 있다. 맞다. 근데 그 골반전을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 저는 이제 다른 데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뭔가 그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난 이거 너무 전달해드리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골반저에 답이 있다에 대해서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다양한 질환이 정말 골반저에 있어서 있구나를 느꼈지만 그래서 어떻게가 좀 많이 부족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pelvic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일반인이랑 운동 전문가들이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또 발전해 나갈 것이고 운동 전문가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 운동에 맞춰 접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골반저 잘 몰라. 골반 기저귀는 잘 몰라.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도 몰라. 요런 궁금증 또는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골반저 장애를 겪고 계신데 수술이나 시술로 바로 증상들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걸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골반저의 정의를 알고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호흡과 연관짓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예 골반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안 잡히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네. 장애가 굳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이 골반 기저근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골반 기저근 그리고 관련된 장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